이야, 우와. 엄마 차 왔다. 차 사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전해주시고요. 그럼 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잘 타야지. 조만간 시승식 겸 드라이브 한번 제가 시켜드릴게요. 알았어요. 자기 이제 출퇴근 편해져서 좋겠네. 나도 이제 출퇴근 시켜주면 되겠다. 뭐라노? 누구 회사랑 우리 회사 거리가 얼만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힘들다고 출퇴근할 때 맨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그거 안 썰어서 차 사준 건데 어디서 무임승 찰나. 와, 와, 치사하다, 진짜. 현실 부부네요. 짐 많다고 데리러 오랬더만. 뭐? 마트 쪽으로 오면 차가 막혀. 팔이야. 장 본 거 많다고 데리러 오랬더만. 그게 그렇게 힘드나? 거기로 가면 차가 막히니까 그렇지. 잘 왔네. 그리고 내가 데리러 가서 집에 오면 밤 9시다. 언제 준비해서 언제 먹을 건데 배고프게. 그거 몇 분이나 늦는다고? 그러니까 운전면허 좀 따놓지. 그동안 뭐 했는데. 그러면 이런 날 네가 운전해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알겠다. 내 운전면허 따고 만다. 면허 따면 내가 차 필요할 때 무조건 차키 내놔야 된대. 운전면허나 따고 이야기하세요. 두고 봐라. 뭐 나중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 사준 내 명의 차니 웃자니 그러기만 해봐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자, 따떼. 그렇게 저는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요. 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진이가 운전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찬이 와이프가 보험 설계사라고 했지. 보험료 저렴하게 내는 방법 좀 알아봐 달라고 해야 되겠다. 찬수야. 보험 좀 알아보려고. 아내에게 차량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복료로 서류를 만들어 둔 다음 아내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차량 지분 중 1%를 이전해 줬습니다. 네 차 또 긁어먹었네. 그 주차하다가 살짝. 한두 번도 아니고 뽑은 지 몇 개월 안 돼 새 차를 몇 번이나 해먹냐고. 뭐 별로 티도 안 나더만. 남자가 쪼잔하기는. 아이고, 뭐 외제차라도 끌었으면 이혼하자고 했겠네. 뭐라고? 네 집 말 다 했나? 말 다 했다. 말 나온 김에 할 말 좀 더 할게. 아니, 지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 내가 뭐 싼 거라도 하나 사면 그렇게 잔소리를. 야, 돈도 얼마 못 버는 주제. 야, 차 밑에 들어가는 돈 얼마라도 보탰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한다. 누가 보면 뭐 외제차라도 사준 줄 알겠네. 내 친구들 시댁은 아들한테 비싼 외제차도 탁탁 사주더만. 아버님 어머님은 국산차 사줄 능력밖에 안 되시는가 보네.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드님이신데. 그래. 다시는 네 그 차 못하게 해줄게. 어디 가는데? 뭐 하는데? 아니 미쳤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차를 왜 부수는데? 네가 내랑 우리 부모님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성질도 끄지 마라. 조금 더 가면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경찰이 출동한 후에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저한테까지 막 들어오기. 뭔데? 오다가 백화점에서 하나 샀다. 네 저번에 향수 사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좀 흥분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나도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미안. 그럼 주말에 드라이브나 한번 갈까? 진짜? 어디로 가지? 잠시만. 네, 여보세요? 김진희 씨 되시죠? 아, 예. 3일 전에 신고한 사건으로 김진희 씨는 피해자로 박대성 씨는 가해자로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저희 이미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벌받는 거 원하지 않아서요. 그냥 사건 종결해 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조사받으러 오세요. 왜? 자기야, 그 며칠 전에 주차장에서 난리 친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조사받으러 오란다. 왜? 우리 화해했는데. 몰라. 조사받으러 와야 된다는데. 없잖아. 자, 그러게요. 그냥 좀 미안하다. 서로 좀 참고 대화로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경찰에 출동하고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또 그런 상황까지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유. 자, 김정민 변호사님. 자, 우선의 남편 박대성 씨가 지금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수사관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그 죄명이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한 특징으로 형법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부싸움 당시에 지금 박대성 씨가 망치를 든 채 또 아내에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박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씨가 김진희 씨에게 다치는 수가 있다라고 겁을 주는 것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협박을 하면서 망치라는 위험한 물건까지 들었기 때문에 단순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으로 오열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 참 특수손괴, 특수협박. 이게 다 특수자가 붙는데 이 모든 게 그 손에 든 망치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수손괴와 특수협박 모두 일반 손괴죄와 협박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이를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인데요. 네. 특수가 붙은 범죄들은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더욱 위험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무기가 될 만한 것들, 그 흉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란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이나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화학약품이나 훈련받은 동물 등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건으로는 망치나 쇠파이프, 면도칼, 드라이버, 당구 큐대, 깨진 맥주병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물이 가득 들어있는 페트병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본 판례가 있어서 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박대성 씨는 특수 손괴가 인정이 되겠네요. 네,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박대성 씨가 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특수송계가 성립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수송계가 성립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뭔가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럼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박대성 씨에게 송계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송계죄가 타인의 물건을 송계하였을 때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명시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송계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물건은 아무리 부순다고 하더라도 송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대성 씨가 부순 차량은 박대성 씨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네. 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기의 물건을 부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결국 송계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희 씨 이제 보험을 들 때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지금 차량 지분 일부를 김진희 씨에게 이전을 했잖아요. 이거는 박대성 씨 소유가 아니라 부부 공동 소유 아니겠습니까? 네, 지분을 나눠 가지는 공동 소유의 경우에 통상 형사법적으로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평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박대성 씨의 부모님이 구입해서 박대성 씨에게 증여를 한 것인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가 부부가 각자의 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금의 출처나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서 증여된 차량의 소유자는 박대성 씨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차량을 증여받을 당시에 아내 김진희 씨는 면허조차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부부가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는지와는 별개로 그 소유 명의는 박대성 씨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박대성 씨는 보험료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김진희 씨에게 단 1%의 지분만을 이전한 상태에 있는데요. 네. 이는 소유자는 본인이지만 명의는 상대방으로 두는 명의신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99대 1의 공동 소유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대성 씨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자, 사이드미러를 부순 차량이 실질적으로는 박대성 씨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물건이라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 중에도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여 손괴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사례의 경우 박대성 씨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에 불과하여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초범죄인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특수재물 손괴죄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럼 일단 손괴죄는 넘어갔고요. 두 번째로 지금 특수협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인정될까요? 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을 경우 성립하는데요. 특수손괴죄와 마찬가지로 기초범죄인 협박죄가 우선 성립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네. 협박의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해악 역시도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너희 어머니나 가족을 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회 통념이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언행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네. 협박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의 협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드라마에서 아내 김진희 씨는 박대성 씨 협박에 지금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대성 씨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직후에 망치를 내밀어 보여주면서 다치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진희 씨가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였고요. 따라서 박대성 씨에게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김진희 씨는 남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김진희 씨, 박대성 씨 부부가 서로 화해를 하여 현재 김진희 씨가 박대성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통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될 사유일 뿐이고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 여부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법대생 시절에 공부했을 때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어.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자, 요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무장님께서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김진희 씨가 박대성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박대성 씨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박대성 씨의 경우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특수 협박죄는 조금 뭔가 다른가 보네요.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수협박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네. 박대성 씨와 김진희 씨가 화해하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결국 박대성 씨는 김진희 씨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유, 참 부부싸움 당시에 박대성 씨의 행동이 잘못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죠. 예. 안타깝네요. 거기다 망치까지만 안 들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특수협박죄가 양형에 있어서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참작할 만한 상황이 좀 있을까요? 우선 김진희 씨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이 현재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경한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진희, 박대성 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을 때 좀 대화로 지혜롭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특수가 붙는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무조건적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나 일반 범죄에 비해 과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역시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복 운전의 경우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특수손괴로 오일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감정적인 대응이 무거운 형사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원치 않은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